안녕하십니까 형님 누님들.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낮에 잠깐만 밖에 나가도 숨이 턱턱 막히시죠? 그런데 오늘 제가 전해드릴 소식을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다들 나는 에어컨 틀어놓고 집에만 있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사실은 바로 그 집 안에서, 그러니까 아무 데도 안 나가고 계셨는데도 온열 질환으로 쓰러지시는 형님 누님들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 오늘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질병관리청에서 최근 발표한 통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5일부터 온열 질환 감시 체계를 가동해서 매일 집계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여름 들어 온열 질환으로 응급실에 실려가신 분이 벌써 3,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정말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으신 분이 30분에 달합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숫자냐면 작년 한 해 전체 사망자 수가 29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는 아직 여름이 다 지나가지도 않았는데 벌써 작년 한 해 수치를 넘어서 버린 겁니다. 그런데 형님 누님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망자와 환자 통계를 나이대별로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65세 이상 어르신이 전체 환자의 35%를 넘게 차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돌아가신 분들 중에서 80세 이상 초고령 어르신이 차지하는 비율이 무려 62%에 달한다는 겁니다. 10분 중에 6분이 80세 이상이라는 뜻이죠. 인구 10만 명당 신고된 환자 수를 봐도 80세 이상 어르신이 12명 이상으로 다른 어떤 연령대보다 높습니다. 그러면 형님 누님들, 이렇게 궁금하실 겁니다. 아니, 요즘 젊은 사람들도 밖에서 일하다 쓰러지는데 왜 하필 나이 드신 분들이, 그것도 집에 계신 분들이 더 위험하다는 거야? 여기에는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이가 되면 우리 몸의 땀샘 기능이 젊었을 때보다 떨어집니다. 땀을 흘려서 체온을 낮추는 기능 자체가 둔해진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갈증을 느끼는 감각도 함께 둔해져서 몸은 물이 부족한 상태인데도 목마르다는 신호를 잘 못 느끼십니다. 그러다 보니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탈수가 진행되고 체온이 계속 올라가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내 위험이 왜 이렇게 큰지, 이 부분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조사를 해보니까 80세 이상 어르신들은 온열 질환이 집안에서 발생하는 비중이 전체 평균보다 3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전기요금 걱정 때문에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아예 켜지 않으시거나 켜더라도 아깝다 싶어서 잠깐 켰다가 금방 끄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또 혼자 사시는 형님 누님들은 실내 온도가 위험한 수준으로 올라가도 옆에서 봐줄 사람이 없다 보니 이상 신호를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창문을 닫아놓고 선풍기 바람만 쐬시는 것도 위험한데요. 실내 온도가 이미 높은 상태에서는 선풍기 바람이 오히려 뜨거운 공기를 계속 순환시키는 역할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형님 누님들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예방 수칙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목이 마르지 않아도 물을 자주 드셔야 합니다. 1시간에 한 컵 정도, 하루 8잔 이상을 목표로 삼아 주십시오. 다만 신장이 안 좋으시거나 물 섭취를 제한하라는 진단을 받으신 분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고 조절하셔야 합니다. 둘째, 실내에서도 에어컨이나 선풍기를 아까워하지 마시고 사용하십시오. 전기요금이 걱정되신다면 뒤에서 말씀드릴 지원 제도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셋째, 에어컨이 없으시다면 선풍기와 함께 젖은 수건을 몸에 대거나 물을 자주 뿌려서 체온을 낮춰주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넷째, 오전 1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피해 주십시오. 부득이하게 외출하셔야 한다면 헐렁하고 밝은 색의 얇은 옷을 입으시고 양산이나 모자를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혼자 사시는 형님 누님들은 하루에 한 번이라도 가족이나 이웃과 연락을 주고받는 습관을 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전화 한 통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만약 주변에서 온열 질환 증상이 의심되는 분을 발견하셨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지럽고 힘이 빠지고 식은땀을 많이 흘리는 상태를 열탈진이라고 하는데요. 이럴 때는 즉시 시원한 곳으로 옮기시고 옷을 느슨하게 풀어드리고
물이나 이온 음료를 조금씩 마시게 해드리면 대부분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의식이 흐려지거나 몸이 뜨거운데 오히려 땀이 나지 않거나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나타난다면 이건 열사병의 가능성이 높은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는 지체하지 마시고 곧바로 119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몸을 시원한 곳으로 옮기고 옷을 벗기거나 느슨하게 하고 물수건이나 얼음주머니로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 부위를 식혀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부위들은 큰 혈관이 지나가는 곳이라 체온을 빠르게 낮추는데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형님, 누님들, 정부와 지자체에서 마련한 지원제도도 꼭 알아두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전국 보건소를 통해 방문 건강관리 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담당자가 직접 댁으로 찾아가거나 전화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냉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필요하면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해주는 서비스입니다. 혹시 아직 이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가까운 보건소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 건강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폭염 경보가 자동으로 발송되니 스마트폰 사용이 익숙하신 형님, 누님이라면 자녀분께 설치를 부탁드려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 밖에도 각 동네 경로당이나 주민센터, 복지관은 무더위 쉼터로 지정되어 시원하게 낮 시간을 보내실 수 있으니 혼자 계시는 것보다는 이런 곳에 나오셔서 이웃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는 것도 좋은 예방법이 됩니다. 여기서 실제 있었던 사례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자 사시는 한 어르신이 계셨는데 평소처럼 집에서 에어컨 없이 선풍기만 켜고 지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워서 누워 계셨는데 마침 매일 안부 전화를 하던 따님이 전화를 받지 않자 이상함을 느끼고 바로 찾아가셨습니다. 다행히 초기 증상일 때 발견해서 병원으로 옮겨 큰 위험 없이 회복하셨다고 합니다. 이 사례처럼 평소에 정해진 시간에 안부를 확인하는 습관 하나가 정말 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형님, 누님들이 자주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 몇 가지를 정리해서 답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에어컨을 계속 켜놓으면 맹방병 걸린다는데 괜찮나요? 하는 질문을 많이 주십니다. 물론 너무 낮은 온도로 오래 틀어놓으면 냉방병 위험이 있습니다만 폭염 시기에는 실내 온도를 26도에서 28도 사이로 맞추고 가끔 환기를 시켜주시면 냉방병 걱정 없이 온열 질환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밤에는 괜찮지 않나요? 하고 물으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요즘은 열대야라고 해서 밤에도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떨어지지 않는 날이 많습니다. 그래서 밤에도 방심하지 마시고 실내 온도를 계속 신경 써주셔야 합니다. 세 번째, 냉방비가 부담돼서 못 켜겠다는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자체별로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냉방비나 전기요금 지원 제도가 있으니 주민센터에 꼭 문의해 보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정리해드린 내용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올해 온열 질환 사망자가 벌써 작년 전체를 넘어섰고 그중 62명 중 1명꼴이 아니라 10명 중 6명이 80세 이상 초고령층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밖이 아니라 오히려 집 안에서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물을 자주 드시고 에어컨과 선풍기를 아끼지 마시고 하루 한 번은 가족이나 이웃과 안부를 나누시는 것, 이 세 가지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혼자 지내시는 형님, 누님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거나 전화 한 통 넣어주시는 것도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유익한 정보로 형님, 누님들 곁을 찾아오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이 무더운 여름 부디 안전하게 잘 넘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